네, 안녕하세요. 이준아라고 하고요.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게 좀 광기? 그 사람이 어떤 약간 미친다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은 왜 미칠까? 그리고 단지 미친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그림을 안 그렸으면 큰일 났을 사람이다. 근데 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안 그렸으면 되게 큰 사고를 쳤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되게 저한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되게 오래된 결핍이 있고,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리고 또 되게 제가 또 견디기 힘든 어떤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족함, 나한테 모자란 것, 그 나한테 너무 넘치는 것, 계속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하는 일을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발산을 하고 좀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밀어붙였느냐, 정말 끝까지 가봤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완성이나 뭐 이런 걸 표현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거는 제 어린 시절 좀 가정 환경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상을 이용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집에 책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이제 사진이 많은 전집이 굉장히 많았고 아빠도 이제 철학 전공하시고 엄마도 사회학 전공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문학 장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때 당시는 뭐 PC통신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 책들을 뒤적거리면서 이제 글은 잘 어려우니까 이제 그 도판들을 보면서 되게 그게 세상이라고 저는 접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판을 따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의 어린 시절 유희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쌓여있고 이제 페인팅을 다시 하게 되면서 되게 뭐랄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그려내기보다는 좀 제가 보아왔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이미지들을 좀 캔버스 위에 소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세계고 또 되게 책들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이제 어떻게 꽂아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맥락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뜬금없이 뭐 아빠 불교책 옆에 뭐 사이버 종교책이 있다든지 그 옆에 무슨 뭐 정치 철학 책이 있다든지 하는 식의 무작위성이 있는데 그런 도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뭔가 형식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약간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좀 충돌하는 듯 하면서도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상이 있고 너무 많은 서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미지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되게 단순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엮어보면은 생각보다 설득력 있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제 그런 도상들을 많이 활용해서 스텐실로 겹쳐서 어떤 구조가 있는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광기와 불안?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안 그리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되게 몰입도가 또 되게 높고 저는 그것도 되게 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몰입감을 사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또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혐오가 없으면 작업이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나 자신한테 끊임없이 실망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든 또 방법을 찾아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면 되게 멀어져 있다가 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상한 그 작업실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를 작업을 계속 하게 만드는 좀 감정적인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다루고 있는 정수정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양가적인 혹은 모순적인 사건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 상상을 가미한 구상회화를 실험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회화를 다루는 많은 작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릴 적부터 그림을 많이 그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이제 케이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뭔가 어쩌면은 뭔가 말과 글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웠던 게 이 그림이라는 매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들 그림으로써 본인의 어떤 언어를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 그림의 재미를 느끼면서 계속 이렇게 저는 회화 작가로까지 이런 그림의 긴 여정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은 너무 오랜 시간을 담은 매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이 정말 어떤 사람의 뭔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도 뭔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피부와 같은 어떤 예술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뭔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건 너무 인간 같다. 뭔가 그림이란 사람과 비슷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어떤 예술 안에서의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과 호소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네, 편이고 그래서 회화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현대 회화도 보지만 이제 고전 회화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회화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변해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때에는 이제 작가들이 어떤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초상, 그러니까 얼굴을 담는 어떤 그런 뭔가 역할로서 그림을 그리곤 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제 생각엔 그렇다면 이 현대 미술 안에서의 회화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럴 때 저는 뭔가 그런 어떤 누군가의 힘을 가진 누군가의 얼굴이 아닌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는 어쩌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얼굴이 그림으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론이라 했을 땐 이제 누군가의 어떤 알 수 없는 이의 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다른 누군가의 얼굴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합쳐서 그것을 저만의 인상, 뭔가 누군가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닌 익명의 인물을 계속 저는 창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뭔가 이런 인물들이 저 자체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어떤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보시는 이들이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은 뭔가 나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 개개인이 주체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주체적일 수 없고 독립적일 수 없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물의 어떤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인물의 어떤 자아와 얼굴이 바뀌기도 하는 부분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얼굴이 있지만 마치 얼굴이 없는 듯한 그런 가상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의 우리의 결국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오래 그려오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게 일상이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너무 중요하게 되었고요. 작업실은 뭔가 그 방 자체는 저와 같아서 항상 그 안에 들어가고 가끔은 숨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숨다 보면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저에게 일상이자 뭔가 호흡과 같고, 그리고 어쩌면 중독까지도 되어버린 그런 매체이고, 사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 세상 속 삶 안에서는 저는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저 스스로 되게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책임져야 될 것들도 있고, 근데 그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억압된 부분들이 확 펼쳐지기도 하고, 뭔가 저 스스로 그림과 싸우고 뭔가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사실은 즐겁고, 네, 자연스럽고, 하지만 힘들고, 그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중독적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해야 된다면 뭔가 제 목소리를 그림에 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란 회화라는 매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어떤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그림을 열심히 재밌게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흡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홍세희입니다. 저는 인간은 감각의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보청기나 인공화학 같은 기계 장치로 인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을 경험하면서 감각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매개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하학적 구조물, 기계부품, 공장 같은 산업 시설물 등을 시각적 모티브로 활용하고 작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기술에 따른 우리의 시각세계의 변화를 미술 영역에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회화는 감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같아요. 중요한 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감각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막막함과 시행착오를 걷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지와 새로운 감각의 기초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업은 출장을 다니고 주변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시각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록된 이미지를 기억과 생존력을 활용해 획득하고 다시 조합해봅니다. 기하학적 구조물, 기획서 부품, 산업적 증거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함께 하나로 통합되거나 어우러지는 것보다는 어긋나고 겹쳐지는 구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끄럽고 인공적인 단순한 색만, 기계 장치처럼 보이는 형태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저는 이런 요소가 현실과 제 인지 사이에 발생하는 틈이나 어긋남 같다고 느낍니다. 작품 속에 비워지는 기하학적 구성은 기술과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느끼는 것이겠지만 창작 활동을 하는 시간은 발견의 즐거움이 있는 동시에 불확실함에서 오는 막막한 불안감이 고차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지켜봐주고 이원해주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만 버거운 순간마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건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